안녕하세요. 주유통 3급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20페이지 먼저 펴주시면 되고요. 자, 20페이지에 1번 설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강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유통경로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연결고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연결이 되기 이전에 지우개로 이 연결고리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이전에는 생산자는 생산자의 역할, 도매상, 도매상의 역할, 소매상, 소매상의 역할, 소비자는 구매하는 역할, 이렇게 그냥 각각의 유통경로의 구성원들이 자기 할 일만 수행을 하는 이런 기존적인 유통경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각자 이익,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돈 벌면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느슨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성력 또한 없어요. 갈등이 생길 경우에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성원도 없고, 그리고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조정이 매우 어렵죠. 수직적 유통경로의 개념 이제 오늘 들어가시게 될 건데, 수직적 유통경로에 비해서 성과가 낮아요. 성과는 낮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유통경로상에서 어떤 사고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냥 이벤트가 일어난 곳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편의상 수직적 유통경로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연결해서 수직적 유통경로라는 개념을 학습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적 유통경로가 무조건 나쁘고 수직적 유통경로가 무조건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해서 들어가시려면 이러한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수직적 유통경로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그런데 수직은 계층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수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위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매번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그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그림을 세로로 다시 구축을 해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는 이 구성원들이 하는 유통경로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상 세로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의 이 경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으로 수직적 유통경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는 하나의 생산자만 있고 하나의 도매상만 있고 하나의 소매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계층, 소매상 계층이어도 무수히 많은 소매상들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도매상들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존재해요. 이 중에서 제가 예시로 소매상 1, 2, 3, 4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소매상의 다양한 업태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의 계층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할 때 이 유통경로를 수평적인 유통경로,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수평적인 유통경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최종 소비자 쪽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가까우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전방에 있는 유통경로다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생산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후방에 있는 유통경로다라고 부르는데,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수직적 유통경로의 개념, 수평적 유통경로의 개념, 그리고 소비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전방이고 생산자 쪽으로 갈수록 후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건이 생산자한테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경로가 전방 쪽이고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경로가 후방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직적 유통 경로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습니다. 운영상의 경제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획득을 위해서 장점이죠. 전문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시스템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수직적 유통 경로가 가지는 장점 뭐냐면 첫 번째, 통합 구성원들 간의 거래 비용이 감소해요. 우리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의 어떤 유통 라인이 수직적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랑 일종의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유통 경로를 통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물건을 거래하는 거래 비용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친구 됐잖아요. 생산자에게서 원자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끼리 지금 친구 먹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끔 어떤 장벽이 형성되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장벽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서 다른 도매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소매상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막을 형성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진입 장벽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자, 단점 뭐냐면 이렇게 친구 맺는 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는 초기에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 실제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거래 비용은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단점 두 번째 보시면 시장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어려워요. 즉,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구성원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넘어가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친구 맺어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에게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 해결해야 할 일이 일어나면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연성 상실 이 부분 밑줄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수직적 유통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사형, 기업, 회사랑 기업이랑 같은 말이죠. 회사형, 기업형 시스템 있고, 두 번째가 계약형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가 관리형 시스템입니다. 우리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계약 들어가시죠, 계약. 자, 계약은 수직적 유통 시스템 중에 가장 일반적이에요. 계약서 작성해서 야, 우리 친구 관계 맺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에 있는 독립적인 유통기관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해서 야, 우리끼리 진입장벽 한번 형성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회사형 기업형 시스템 가시면 수직적 유통경로상의 한 구성원이 돈도 너무 많고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의 구성원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형태가 바로 기업형 시스템입니다. 방금 앞쪽에서 학습하신 그림에서 이렇게 떠올려 볼게요. 생도소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주세요. 선생님이 그랬죠. 생산자 쪽으로 갈수록 후방이고 소비자 쪽으로 올수록 전방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상이 힘이 강력해서 소매상을 소유했어요. 그러면은 전방 통합이에요? 후방 통합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된 형태죠. 소비자 쪽으로 오죠? 그래서 전방 통합입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도매상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생산자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수직적 유통 경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갔죠. 이 경우에 후방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전방 통합이랑 후방 통합의 개념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매상이 소매상을 소유하면 전방 통합, 도매상이 생산자를 소유하면 후방 통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관리형 시스템 가시죠. 경로 리더에 의해서 생산 및 유통 단계가 통합된다라고 하는데 소유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구성원이 규모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명성 같은 카리스마적인 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직적 유통 경로를 형성하는 케이스죠. 키워드를 잡고 가시자면 회사형 시스템은 뭘로 연결이 돼요? 회사형 시스템은 키워드가 소유예요. 소유권. 계약형 시스템은 말 그대로 계약이 키워드죠. 관리형 시스템은 지위, 명성 이렇게 가셔도 되고 소유권이라는 말이 없거나 계약이라는 말이 없으면 관리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유통경로의 갈등 관리 갈게요. 수직적 유통경로든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경로든 구성원들 간에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런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나눴어요. 요 나눠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은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수직적 갈등이고 소매상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수평적 갈등이죠. 앞에서 배운 개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자, 수직적 갈등 읽어볼게요. 유통경로상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즉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됐고 수평적 갈등은 유통경로의 동일한 단계에서 즉 소매상 이렇게 동일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평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복수경로 갈등이라는 말이 나와서 복수경로 한번 보시죠. 복수경로. 이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복수경로 갈등은 한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있는데 특정한 시장에 어떤 시장에 도매상을 두 개의 유통경로를 두고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경우에 이 도매상이랑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자가 특정 시장에 두 개 이상의 유통경로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경로끼리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복수, 여러 개 이상의 경로 갈등이다 라고 불러서 이게 바로 복수경로 갈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거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읽고 넘어갈 거예요. 어떠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겠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면은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겠죠. 화해하거나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갈등이 일어난 경로 구성원들끼리 그냥 야 우리 화해하자 악수해 그냥 이러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조정은 조정인이라는 사람을 섭외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따를까 말까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중재는 중재인을 선임해서 이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그 해결책에 무조건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중재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랑 중재는 비슷한 개념인데 강제력이 있냐,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이 있다. 뭐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유통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상식으로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는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면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옴니채널입니다. 자, 우리 옴니채널 2021년도에 우리 유통관리사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에요. 옴니채널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여기 별표 3개 칠게요.
옴니 채널 갑시다. 유통 채널의 변천 과정 보시죠.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 경로가 바로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싱글 유통 경로, 멀티 유통 경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유통 채널은 이런 식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싱글 채널, 두 번째 멀티 채널, 세 번째 크로스 채널, 네 번째 옴니 채널이에요. 자, 여기에서 싱글 채널이니 크로스 채널이니 개념이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싱글 채널은 생산자가 생도소소의 하나의 유통 경로만 가지고 있을 때, 자, 싱글이죠? 선생님처럼 싱글이에요. 하나의 유통 경로만 가지고 있을 때 생도소소의 싱글 채널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다음으로 이제 싱글 채널이 멀티 채널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멀티 채널은 우리 방금 위에서 보셨던 그 복수 유통 경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특정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유통 채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생산자가 백화점에 자사의 제품을 유통을 할 수도 있고 홈쇼핑으로 자사의 제품을 유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멀티 채널에서는 이 백화점에 유통하는 유통 경로가 지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홈쇼핑에 유통하는 유통 경로가 지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10만원짜리가 홈쇼핑에서 5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조금의 보완이 된 게 크로스 채널인데, 크로스 채널은 이 2개 이상의 유통 경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관리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뭐 생산자가, 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백화점이랑 홈쇼핑에서 둘 다 7만원 정도의 판매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관리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크로스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100% 보완이 된 게 옴니 채널이라는 방식입니다. 옴니 채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멀티 채널이랑 옴니 채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멀티 채널부터 볼게요. 멀티 채널은 다른 말로 복수 유통 경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개념은 이제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유통 채널을 채택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 그려놓은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각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해요. 상품이 동일한데 독립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쇼루밍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 쇼루밍족이랑 멀티 채널이랑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쇼루밍족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경을 하고 막상 구매는 온라인으로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받아서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쇼루밍족이라고 부르는데, 멀티 채널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하지만 독립적 프로모션이 진행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단점이 보완된 게 옴니 채널인데요. 옴니 채널은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제품이라면 어떤 채널에 가서도, 동일한 제품이라면 어떤 채널에서 구매를 하든 같은 가격과 같은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통합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요. 판매 실적 또한 통합되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루밍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구매하든 온라인으로 구매하든 같은 가격과 같은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개념은 당연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판매 실적도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특징까지 밑줄 치고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채널의 특징과 옴니 채널의 특징을 섞어서 다음 중 옴니 채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공급망 관리. 자, 수직적 유통 경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급망으로 보고,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급사슬의 개념이랑 동일합니다. 공급사슬 관리가 공급망 관리예요. 망이라는 말이 우리 머리망 이런 것처럼 사슬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체인이고,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 동일한 개념이고요.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수직적 유통 경로는 유통 경로가 통합이 된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전략이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의 이 라인이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자랑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량이라든지 재고량 같은 것들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재고량의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거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죠. 우리끼리 약속해서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공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자금 흐름을 개선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전략적 제휴, 여기 지금 우리끼리 약속했죠? 이거를 전략적 제휴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기업과 제휴한다라는 경영하게 한 개념입니다. 진입장벽을 견고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끼리 약속했으니까 이 진입장벽이 점점 더 강력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7번 갈게요. 유통이론이에요. 자, 유통이론 또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별표 치고 여러분 요거 꼭 키워드 잡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유통관리사 2급 공부했을 때 유통이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문제 풀 때도 어려워가지고 키워드 잡으면서 혼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자, 먼저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나오고요. 소매점 아코디언 이론 나오고 소매 수명주기 이론, 그리고 소매 변증법적 과정 이론, 그리고 소매 진공지대 이론 이렇게 5가지 유통 이론이 나옵니다. 유통관리사 상급 수준에서는 이 5가지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의 키워드 하나씩 다 잡을 거고 뒤에서 연습 문제 풀면서 연습도 시켜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먼저 소매점 수레바퀴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바퀴 키워드 잡을게요. 자, 바퀴를 떠올리시면 이런 이미지 떠오르시지 않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바퀴죠. 이거 시계처럼 생겼잖아요. 시계처럼 생겼죠. 그래서 소매점 수레바퀴 이론은 키워드 시간의 흐름으로 잡을게요. 시간의 흐름이 지문상에 나타나면 그 친구는 소매점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옆에 표 보세요. 어떤 소매상은 도입기, 성장기, 취약기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는 이론이에요. 도입, 성장, 취약 딱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단어들이죠. 자, 도입기에는 혁신적 소매상이 등장을 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격은 저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서비스 최소, 점포시설에도 투자하지 않고 제품 구색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전통적인 소매상의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익숙한 소매상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높여요. 서비스도 차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자,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요. 그리고 풍부한 제품 구색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혁신적 소매상, 전통적 소매상 이런 식으로 특징 설명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지문에 시간의 흐름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소매점 수레바퀴 이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취약기 가시면은 이 전통적 소매상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가격은 여전히 높고 고품질의 고서비스. 그냥 이제 좀 그런 거죠. 이 소매상이 짬이 차가지고 고품질의 제품도 만들어내고 아주 훌륭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용 대자본. 근데 투자 수익률은 점차 취약기니까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ROI라고 부르는데 투자 수익률은 취약기니까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코디언 이론 갈게요. 여러분, 아코디언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오늘 그림 그릴 일이 많아가지고 슬프네. 자, 이렇게 펼쳤다가 줄어들었다가 펼쳤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는 악기잖아요.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키워드 보세요. A 파트가 B 파트랑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죠.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아코디언 이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구색에 다양화, 전문화, 다양화, 전문화가 반복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A, B, A, B네? 요거는 아코디언 이렇게 골라주시라는 말이에요. 상품 믹스가 상품 구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상품 믹스가 확대 축소, 이것도 A, B, A, B다. 그러면 아코디언이네? 요렇게. 종합상품 계열, 한정상품 계열, 종합상품 계열. A, B, A, A 반복된다. 요렇게 하면은 아코디언 이론. 요렇게 꼭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에요. 소매 수명주기는 여러분, 인간의 수명처럼 재화에도, 자,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소매상의 형태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고 선생님 같은 성인기에 성숙해지고 그리고 노년기에 점차 죽음으로 가는 쇠퇴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매상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면서 생겨났다가 없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거는 인간의 삶과 비슷하구나. 수명주기구나.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소매점 변증법적 과정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키워드는 자, 변증법이잖아요. 변증법은 우리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변증법은 정반합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거랑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또 다른 형태가 등장을 한 다음에 이 A 형태랑 B 형태랑 보완이 돼서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형태가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정반, 그 정과 반의 합쳐진다. 이게 정반합인데 예를 들면 소매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백화점이 등장을 하고 할인점이 등장을 해요. 백화점과 할인점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백화점은 절대 가격 할인 안 하는 업태, 고가격으로 소구를 하는 업태고 할인점은 서비스는 최소화시키지만 할인을 많이 해주는 소매 업태고 그런데 백화점 등장, 할인점 등장 이후에 정반 합쳐져요. 뭐가 되냐면 할인을 하는 백화점이 등장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 2, 3번 나눠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백화점은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인데 회전율은 낮죠? 그래서 저회전율을 추구하는 소매업태인데 반면에 할인점은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인데 고회전율을 추구하는 소매업태예요. 특징이 완전 반대예요. 근데 얘네가 합쳐져서 백화점 플러스 할인점이 되면은 할인형 백화점으로 진화해서 고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회전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할인형 백화점으로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변증법적 과정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매점 진공지대 이론 가볼게요. 진공지대 이론. 기존의 소매업태가 다른 유형의 소매업태로 변화하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태가 자리를 채운다라는 개념인데 A라는 소매업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소매업태가 어떤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B라는 소매업태로 변모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A 친구가 있었던 원래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텅 빈 상태를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부르잖아요. 이 진공 상태를 또 다른 새로운 소매업태가 들어와서 C라는 소매업태가 들어와서 채운다라는 이론으로 진공지대라고 나오면 비어있는 자리를 새로운 소매업태 유형이 채운다. 이게 바로 소매점 진공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22페이지까지 유통이론 5개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세한 설명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키워드 잡으셔서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일시정지 해주시고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랑 기출 문제 푸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 푸시고 돌아오셨죠? 우리 연습 문제 23페이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경로의 특징부터 나와요.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각자 이익을 추구, 구성원들 간의 연결 늦은, 구성력 없다, 갈등이 생길 경우에 조정이 어렵다, 수직적 유통경로에 비해서 성과가 낮지만 뭐는 높다, 어떠한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은 높다라고 보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땡 유통경로 운영상의 경제성, 시장에서 영향력 획득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관리되는 네트워크 형식의 유통 시스템을 우리가 수직적 유통경로라고 불렀죠. 자, 장점 보시면요. 통합 구성원들 간에 거래하는 재환원 서비스를 거래하는 거래 비용이 감소해요. 그리고 원자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 혁신기술 보유 가능하다. 우리끼리 약속하니까 혁신기술도 우리끼리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틀 형성하는 거.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틀 형성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입 장벽이라고 불렀죠. 자, 단점. 읽어보고 유연성 상실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직적 유통 시스템의 형태는 3가지 형태 있었어요. 첫 번째, 수직적 유통 경로상의 한 구성원이 다음 단계 구성원을 소유. 자, 소유가 키워드. 소유 키워드 나오면 회사형 시스템입니다. 자, 회사형 시스템은 다른 말로 기업형 시스템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형 시스템이 통합되는 방식이 2가지로 나뉘었죠. 도매상이 생산자 쪽으로 통합하면은 후방 통합. 그리고 도매상이 소매상 쪽으로 통합하면 전방 통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유통 시스템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각 단계에 있는 독립적인 유통기관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한대요. 이거는 계약형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잡을 때 소유라는 말 없고 계약이라는 말 없으면 관리형 시스템이었죠. 규모나 지위나 명성에 의해서 결합되는 형태 관리형 시스템입니다. 자, 유통경로의 갈등 관리 볼게요. 유통경로상에서 서로 다른 단계 그러면 수직적 갈등. 근데 유통경로의 동일한 단계에서 일어난다면 수평 갈등. 너무 쉬워요. 우리 오늘 한 내용 되게 쉽죠. 자, 24페이지. 생산자가 특정 시장에 2개 이상의 유통경로를 확보한 경우에 일어나는 갈등은 복수경로 갈등. 이때 말하는 복수경로는 뒤에서 나오는 멀티채널이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제목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옴니채널이 제목이었고요. 멀티채널과 옴니채널의 특징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특정 시장 공략하는데 다수의 유통 채널을 선택해요. 그런데 각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하지만 독립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쇼루밍족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멀티채널이죠. 한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해서 통제를 하고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가격과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도 다 통합을 하고 판매 실적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옴니 채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수직적 유통 경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급망으로 보고 공급 사슬이랑 같은 말이에요. 공급망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망 또는 공급 사슬 관리라고 부르죠. 혹시 영어로 괄호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SCM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SCM은 자, supply, 공급이 supply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망은 사슬이죠. 그래서 chain, supply chain, 그리고 관리라는 뜻을 가진 management를 쓰시면 이 supply chain management를 줄여서 앞글자 따서 공급망 관리는 SCM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유통 이론 5가지 정리했어요, 우리 그쵸? 자,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키워드 뭐 잡았어요? 수레, 바퀴 동그랗죠? 시계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시간의 흐름 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소매점, 수레바퀴 이론이다. 편의점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편의점은 태어날 때부터 고회전이고 고마진인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저회전이 고회전이 되고 저마진이 고마진이 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은 소매접 수레바퀴 이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소매접 아코디언 이론의 키워드 잡을게요. 아코디언 이론은 A라는 형태와 B라는 형태가 반복될 때 이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아코디언이다. 아코디언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소매 수명증이 이론에서 우리 라이프 사이클 떠올리시면 돼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성장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숙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기가 되면 쇠퇴기의 형태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4번째, 소매점 변증법적 과정 이론이 있었어요. 변증법 나오면 우리 키워드는 정반합 보기로 했었죠. 정의 형태가 나왔다가 반의 형태가 나오고 그 두 형태가 합쳐지는 것, 요런 키워드 나오면 소매점 변증법적 과정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매점 진공지대 이론은 기존의 소매업태가 다른 유형의 소매업태로 변화하면 그 빈자리 진공상태에 그 진공상태를 새로운 소매업태가 자리를 채운다라는 이런 설명이 나오면 소매점 진공지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빈칸 잘 채워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다음으로 25페이지에 우리 기출문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수직적 유통경로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수직적 유통경로라고 하면 생산자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흐름을 수직적 유통경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소매상 또는 뭐 도매상도 포함을 하겠죠. 이렇게 괄호로 같은 단계 구성원들이 연결되는 유통경로는 수평적 유통경로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방금 그린 그림에서 세로의 흐름에 해당하는 게 수직적 유통경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괄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수평적 유통경로의 흐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수직적 유통경로를 도입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1번,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학습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수직적 유통경로를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 초기 자본 비용은 많이 들지라도 일단 한번 수직적 유통 경로가 구축이 되고 나면 구성원들끼리 우리끼리 결연을 맺은 거기 때문에 유통 비용은 절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끼리 친구 맺어서 기술 공유하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보세요.
자본은 돈이에요. 그쵸? 자본은 돈이고 생산 설비라고 하면은 공장이나 또는 기계를 의미하겠네요. 돈이나 공장 기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면은 무언가가 합쳐져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합쳐내거나 또는 공장이나 기계를 합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합쳐지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같은 공장이나 같은 비슷한 종류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수평적 유통 경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3번 이거 조금 어려웠죠. 이거 어려운데 3번은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수평적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린 거예요. 수직적 유통 경로는 기본적으로 각각 다른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합쳐져서 또 다른 무언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공장이나 같은 기계 등의 생산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아닌 거죠. 요거 1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제가 일부러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4번 경쟁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수직적 유통 경로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장벽, 그 벽을 진입 장벽이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니까 경쟁자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대요. 우리끼리 친구 맺어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옴니채널 나왔어요. 역시 옴니채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옴니채널부터 나오네요. 옴니채널의 개념은 멀티채널이랑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옴니채널은 멀티채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이다. 맞죠? 모든 쇼핑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온 오프라인, 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도 합쳤어요.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편의의 극대화, 최대화가 이루어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 채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은 온 오프라인 다시 한번 합쳐서 판매 실적까지 통합, 우리 배운 특징에 있었죠. 판매 실적을 통합함으로써 해결한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볼게요. 각각의 매장에서 파는 물건은 동일한 회사에서 공급하지만 매장별로 다른 가격 혹은 독립적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라는 이 부분은 바로 멀티 채널에 대한 설명이었죠. 우리 옴니 채널에서는 매장별로 다른 가격이나 독립적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옴니 채널에서는 전부 다 통합해서 동일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 쉽게 골라주실 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소매업 변천 이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키워드 잡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소매점은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춘 점포였다가 전문화된 좁은 구색의 점포로 변화한대요. 전문화된 좁은 구색의 점포.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나 봐요. 다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형태. 그러면 지금 A 형태가 나왔다가 B 형태가 나오고 다시 A 형태가 나오는 형태. A, B, A, B, A, B. 아, 기억나시죠?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A, B, A, B.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소매상 수명주기 이론 가볼게요. 우리 수명주기 하면은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 떠올려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명주기 이론의 키워드는
도입, 성장, 성숙, 그리고 쇠퇴까지. 이 단어를, 이 4단계를 키워드로 보셨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과 같이 도입, 성장, 성숙, 쇠퇴 단계로 본다. 아이고,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나머지 2, 3, 4, 5도 보셔야죠. 자, 동그라미 2번. 소매상의 진화 발전을 도입, 성장, 쇠퇴로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숙이라는 단계가 빠져서 안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3번. 시장 진입 초기에 저이윤 그리고 저서비스 전략을 구사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자, 시장 초기에 저이윤, 저가격 그리고 최소 서비스다 라고 설명했던 이론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자, 시장 진입 초기에 저이윤, 저서비스 전략을 구사한다 라고 설명했던 이론은 수레바퀴 이론 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다양한 상품 계열에서 점차 전문적이고 한정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라고 봤던 이론은 우리 방금 3번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아코디언 이론이었고요. 동그라미 5번. 경쟁적인 소매업태가 하나의 새로운 소매업태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어머나, 합쳐졌대요. 합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반합. 이 키워드가 돼서 변증법적 이론. 변증법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자,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중 계약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계약형 하면은 딱 떠올리는 단어는 프랜차이즈 있었고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제조업자가 유통경로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경우 여러분 제조업자가 유통경로를 소유하고 경영할 때 전방통합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런데 소유해서 경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형이 아니라 기업형 또는 회사형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제조업자로 갔어요. 그럼 거꾸로 갔으니까 후방통합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번에도 보유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1번이랑 기업형 또는 회사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립니다. 동그라미 3번. 치킨이나 피자 등 간이 음식의 프랜차이즈 본부, 프랜차이저, 그리고 가맹점, 프랜차이지로 구성된다. 이게 딱 맞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시스템의 핵심은 머천다이징 계획 협정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면은 상품 판매예요. 상품 판매를 계획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아니죠. 그래서 얘도 바로 제껴주시고 동그라미 5번. 가맹점의 점주는 상품 기획, 판촉자료 제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 거꾸로죠. 가맹점의 점주가 아니라 본사가, 프랜차이저가 상품 기획하고 판촉자료 제작에 최선을 다해주면 가맹점의 점주는 오히려 영업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4번째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집에서 이렇게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멋지고 대견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끝까지 완강하고 꼭 이번에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